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주희입니다. 먼저 원주시립미리내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온 국민, 특히 원주 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고루밥상이란 주제로 건강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강검진이란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건강인에 들어가셔서 나의 건강관리에서 최근 수년간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건강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균형 식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식품 구성 자전거와 마지막으로 고루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균형 식사라고 하는데 그럼 균형 식사가 과연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때 알맞게 골고루 드시는 것을 균형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 식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식사는 고른 영양 섭취와 바른 식습관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먹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드시는 것들이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사하실 때를 나타내는 화면인데요. 자, 한 끼 권장량 대비 퍼센트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고 국에 말아서 드셨을 경우에, 그리고 칼슘 같은 거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드신다고 한다면 영양 불균형에 있으시게 되시겠죠. 그러면 균형 식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 식사에서 제때 드시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조금 활동을 하신 다음에 아침을 드시고, 그리고 9시 전에 보통 출근을 하시니까요. 9시 전에 아침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4시간이나 5시간 후에 다음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는 12시나 늦어도 1시 드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오후 간식으로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후 간식을 한번 드시고, 빨리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6시, 조금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7시나 8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때 드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간식을, 아까 오후 간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식은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능한 간식으로는 우유군 하나랑 과일 한두 쪽,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마카롱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 단순 당질의 간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간식으로 고구마나 감자나 빵이나 떡 같은 걸 조금 드셨다 그러시면 다음 식사, 즉 저녁 식사 때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맞게 드시는 거를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내가 필요한 양을 알맞게 먹는 것을 알맞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맞게 먹으려면 일단 표준 체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나의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법은 키를 미터로 바꿔주고 거기다가 한 번 더 키를 곱해준 다음에 남자는 22, 여자는 21을 곱해주면 표준 체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키가 170cm인 남자분은 170cm를 미터로 바꾸면 1.7m가 되겠죠. 그걸 한 번 더 곱해주세요. 1.7을 한 번 더 곱하시고 남자분이시니까 22를 곱해서 약 64kg이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럼 여자분 한번 해볼까요? 155cm인 여자분의 표준 체중을 한번 구해보면 155cm를 미터로 바꾸면 1.55 곱하기 한 번 더 곱해주면 1.55 곱하기 여자분이시니까 21 곱해서 약 50kg의 표준 체중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표준 체중을 구하셨으면 하루 섭취 필요량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통 활동이라고 해서
표준 체중 곱하기 30에서 35 칼로리를 곱해서 하루 섭취 필요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까 그 170cm인 남자분의 표준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분의 하루 섭취 필요량은 60kg 곱하기 30칼로리에서 35칼로리가 되니까 1800에서 2100칼로리가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기준으로 1800칼로리 식단을 짠 게 지금 보시는 식단표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1500칼로리 식단은 아까 그 1800칼로리 식단에서 저녁 식사, 밥을 3분의 2 공기로 좀 줄이시고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저녁 간식을 없애시면, 안 드시면 1500칼로리의 식단이 됩니다. 요즘에는 체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체형입니다. 일단은 표준 체중 안에 들었다고 안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복부 비만이 있으시면 그거는 비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O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부 비만 기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허리 둘레가 90cm, 여자분들은 85cm가 넘는다고 한다면 체중에 관계없이, 키에 관계없이 복부 비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거미인데요. 아니 왜 식생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미가 나올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거미형 체형이라고 해서 복부 비만은 있으시면서 팔다리가 가는 체형을 보통 거미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식사의 마지막 골고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제대로 골고루 드시려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밥이 최고다. 밥 힘으로 산다. 이거는 밥만 드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밥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드셔야지만 건강하시니까 밥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채소가 건강에 좋다며 많이 먹어야겠군. 예전에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로콜리가 좋다는 그런 방송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마트와 시장에 브로콜리가 전부 다 품절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TV에서 뭐가 좋다고만 하면 그것만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채소가 건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드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영양 불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우리 아이 학교 갔을 때 급식실 가다가 봤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설명드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같이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가운데 사람이 자전거에 타고 있죠. 네,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운동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앞바퀴에 뭐가 있을까요? 네, 물잔이 있죠? 물잔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라는 의미고요. 요 뒷바퀴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 지금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색깔만 예쁘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자, 노란색에는 곡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들끼리는 같은 식품군이기 때문에 같은 색깔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칸, 노란 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밥 대신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밥 대신에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뭐 감자, 고구마를 먹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같은 양을 드셔야 되겠죠. 자, 노란 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류를 나타냅니다.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래서 매일 2번에서 4번을 먹어라 되어 있는데 그냥 매 끼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얼만큼?
네,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주먹 크기만큼 드시면 돼요. 여기 노란 칸 안에 지금 곡류가 모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자, 곡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류와 부식류로 나누는데 주식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밥, 빵, 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밥 대신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밥을 지을 때는 소금이나 설탕, 기름기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드시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국수나 빵은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밥으로, 그리고 신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쌀밥보다는 잡곡을 조금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식류, 보통 간식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주식류가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부식류 중에서 한번 밤을 볼까요? 밤이 큼지막한 게 3개가 있네요. 그 3개가 100칼로리나 됩니다. 그럼 보통 밤을 한 9개 정도 드신다고 하면 네, 그렇죠. 밥 한 공기 드시는 것과 똑같은 열량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식은 정말로 조금만 드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밥 한 공기가 얼만큼일까요? 밥 한 공기 양은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햇반 210g을 나타내는데 그게 한 공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 집 밥그릇이 다르고 여러분들 밥그릇이 다 사이즈가 다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보시냐면 햇반을 하나, 이렇게 즉석밥을 하나 데우셔가지고 내 밥그릇에 한번 담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담았는데 밥이 쑥 들어가고 공기가 남더라.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큰 공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을 때 입으로 먹죠. 그런데 어떻게 먹는 거냐면 눈으로 먹는 겁니다.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을 얘기할 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배부르다 느꼈을 때가 있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느꼈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에서 조금 푸짐하게 보였을 때 눈으로 보면서 식사를 하실 때 포만감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식품을 먹을 때 작은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서 드시는 것도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라색 칸이에요. 보라색 칸에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고기라고 안 하고 살코기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살코기, 생선, 달걀, 콩. 이거는 얼만큼 드셔야 되냐면 자,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반찬으로 드시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네, 끼니 때마다 3번. 그래서 얼만큼씩 드시냐면 자, 아까는 이만큼 드셨잖아요. 노란 칸은. 요거는 손을 좀 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 제외하고 손바닥이 있죠? 네, 손바닥 두께.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손바닥도 크고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요만큼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그거 삼겹살 요만큼을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가 아니라 살코기입니다. 그래서 한 끼 드실 때 살코기를 이만큼 드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생선을 이만큼 드시려고 한다면 생선이 짜면 절대로 못 드시겠죠. 달걀은 1개에서 많게는 2개까지만. 그리고 콩류로 대표적인 식품이 두부죠. 두부도 건강에 좋긴 하지만 지방이 많은 중지방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얼만큼이냐면 두부 한 모를 사셨을 때 5분의 1쪽에서 4분의 1쪽.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히 면역력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살코기, 생선, 달걀을 점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화가 안 된다, 나는 비려서 못 먹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기, 생선이 싫으시다고 하시면 달걀이라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걀은 안에 노른자가 있죠. 겉에 흰자가 있어요. 노른자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 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습니다.
요 노른자 안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른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부족해지시는 게 있죠. 예, 근육입니다. 근육. 달걀 흰자가 근육으로 가는데 1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달걀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고기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고기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가장 싼 가격으로 세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고기가 건강에 좋은 고기예요. 기름기가 없는 부위로 세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다면 뒷다리살. 지방이 가장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뒷다리살을 먹어봤는데 너무 뻑뻑하더라 하시면 어디로 오면 될까요? 그렇죠. 앞다리살. 평소에 삼겹살만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앞다리살을 드시긴 조금 무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목살을 좀 드시다가 앞다리살로 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소고기는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을까요? 실제로 소고기는 입에 딱 넣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살살 녹으면서 그 살살 녹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마블링이라고 해서 기름기가 분무한 것처럼 분무기로 이렇게 뿌린 것처럼 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소고기는 실제로 기름기를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에서 부위를 굳이 따지자면 그냥 육회하는 빨간 고기, 우둔살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가슴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난 가슴살은 너무 뻑뻑해서 먹기가 조금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살을 드시는데 대신에 뭘 벗기셔야 될까요? 그렇죠. 껍질을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을 드시면 요거는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실제로 높이기 때문에 껍질은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짜지 않은 것으로 골라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채소 과일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 과일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와 과일인데요. 지금 먼저 채소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매 끼니 2가지 이상 나물이든 생채든 쌈이든 가리지 말고 충분히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 끼니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먹 1개, 노란 칸하고 똑같이 드시던지 아니면 충분하게 요거 2개까지 드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소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밭에서 나는 채소도 있지만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도 채소에 포함됩니다. 자, 과일류를 설명드릴 건데요. 매일 1개에서 2개. 이거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큰 과일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보통 사이즈. 그래서 하루에 주먹만큼만 아니면 주먹 이하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소보다 당분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쌀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과일이 떨어지면 화가 난다. 그리고 조금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 오면 물을 드셔야 되는데 수박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당을 제일 빨리 높이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으시고 양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보이는 과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먹보다 약간 큰 사이즈에서 3분의 1 정도가 50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2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펴봅니다. 요게 두께예요. 요게 빨간 부분이거든요. 요걸로 1개에서 많게는 2개까지만.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이 원래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과일을 아예 제한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정도로 과일은 조금 조심하셔서 드셔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생과일 나와 있지만 오렌지 주스나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조금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유와 유제품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유는 하루에 1-2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인 기준으로는 1잔 200ml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왜 드시냐면 우유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자, 이 안에는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는 여러 영양소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깊게 잠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죠. 우유를 드시면 나는 배가 아파서 그렇게 건강에 좋은 우유를 나는 조금 멀리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배가 아프실 수 있으시지만 조금 데워서 드신다든지 조금씩 자주 드셔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는데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우유로 만든 유제품 3가지 중에 1가지를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요구르트, 요플레, 치즈 중에서 1가지를 골라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우유에는 첨가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구르트, 요플레, 치즈에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우리가 그냥 상품명을 말씀드릴게요. 요만한 야쿠르트 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구르트는 컵에 따랐을 때 흰 빛깔을 띠고 있는 거, 요구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분이 적은 걸로 1병 좀 드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요거트, 요플레로 먹고 싶다 그러면 딸기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플레인 요플레 요즘 많이 팔잖아요. 그걸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치즈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휴대하기도 간편하시고 드시면 좀 짭짤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즈를 드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나, 치즈에는 염분과 기름기가 우유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화가 되신다고 하시면 흰우유로, 흰우유 중에서도 지방을 조금 뺀 저지방 우유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우유가 한 잔에 그 125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지방인 경우에는 한 8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125에서 80칼로리를 빼면 45칼로리가 남죠. 그걸 뭘 드셔야 되냐면 견과류를 드시면 딱 정말로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이 들어가 있고 체온을 유지해 주는데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만 해라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름, 견과류 등이 45칼로리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호두로 따지면 호두를 까서 1개에서 1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땅콩으로 먹고 싶다. 그럼 하루에 10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몬드로 먹고 싶다. 그럼 8알 정도밖에 안 돼요. 45칼로리가. 그래서 요거는 건강에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품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골고루 드셔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왜 골고루 먹어야 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음식이나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는 정도와 혈당이 유지되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골고루 드셨을 때여야지만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반찬을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자, 아침 밥상에서 노란 칸이 비어 있네요. 노란 칸 안에 어떤 음식을 놓으면 골고루 고루밥상이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귤. 바나나. 제육볶음. 자, 콩나물. 자, 조기. 나는 밥 한 그릇 더 먹겠다.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이제 퀴즈를 내면 보통 콩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1개가 아니에요. 조기도 될 수 있고 제육볶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보라색한 단백질이 빠진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채워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단이 더 좋은 식단일까요? 자, 순이네 집 손 들어보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순이네 집. 철수네 집. 정답은 순이네 집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왜 철수네 집이 안 됩니까? 그쵸? 철수네 집은 순이네 집보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반찬 가짓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호박나물, 버섯나물부터 미역국까지 전부 다 뭘까요? 그렇죠. 초록색 채소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나물 좋아하셔서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단백질 빠지지 않게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식단이 더 좋은 식단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짱구네 집 손 들어보세요. 자, 둘리네 집. 네, 요거는 아시겠죠? 자, 둘리네 집이 정답이고요. 자,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노란색 공유는 얼만큼요? 한 끼에? 네, 하루 3번. 끼니마다 얼만큼? 네, 주먹만큼씩. 네, 보라색은 얼만큼? 네, 끼니마다 손바닥만큼씩. 네,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달걀이든 2가지를 드시건 4가지를 드시건 양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채소는요? 네, 끼니마다 여기에서 충분히 여기까지 이렇게 드시면 되시고, 자, 우유하고 과일은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고루밥상, 균형식사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